저는 결혼 후에 단맛 쓴맛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인생에서 제일 흥분되는 맛을 보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인데요. 지인 소개를 받아 만나던 남자랑 결혼했는데 다른 집이랑 다르게 남편보다 제가 버는 돈이 많았어요.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 식당이 정말 잘 됐는데 손님이 없다며 점차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국 찾아오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거든. 근데 빚도 계속 쌓이고 있고 그 시국이 끝나는데도 여파가 계속되니까 식당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너무 주눅든 목소리로 말하길래 엄청 위로해줬었는데요. 남편이 이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식당이 망해서 폐업하게 됐죠. 결국 빚이 생겼지만 남편이 노가다까지 뛰면서 그 빚을 전부 다 갚았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어떻게든 저랑 우리 자식들은 지켜주겠구나 싶어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빚 갚느라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돈이랑 제 돈으로 결혼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시모 도움 조금 받아서 결혼 비용을 보태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 결혼 자금하라고 돈을 주니까 신우가 어땠는지 아세요? 남편이랑 신우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서 얼핏 들었는데 신우가 뭐라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결혼자금 보태줬다고 신우가 생난리를 쳤대요. 신우가 뭐라 했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이랬다는 거 있죠. 아니, 엄마가 오빠한테 돈을 줬다고? 오빠도 그거 우리 엄마 노후자금인 거 다 알잖아.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오빠한테 그걸 다 준 거야? 오빠 식당만 안 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에 꼭 결혼해야겠어. 신우가 이런 식으로 툴툴댔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모나 신우나 제 앞에서 저 싫은 티나 결혼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았으니까 결혼 절차를 차근차근 밟게 됐죠. 신우도 그냥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욱한 거겠지 생각하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심사숙고 끝에 예약한 식당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가 이상하게 틱틱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우리 집 식구들이랑 기싸움을 하려는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친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우리 아빠가 새아빠였거든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들한테서 전해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예전에 사돈을 먼저 떠나보냈다면서요. 애가 그래서 그런지 참 어른스럽고 똑 부러지더라고요. 지금 새 사돈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세상에 이런 애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비 며느리의 이런 점 알아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도 좀 오픈마인드고 생각이 트인 사람이라서 우리 예비 며느리의 장점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사돈들도 인정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착해서 받아주는 것 마냥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물론 부모님 모두 다 얼굴이 굳어지셔서 어색하게 예, 그러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보셨구나.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라서 막 엄청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금 아빠가 제 친아빠 같은걸요? 그리고 친아빠면 어떻고 새아빠면 뭐 또 어떤가요? 저희들끼리 화목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되죠. 남편이 저한테 장가 오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마치 우위에 서 있는 것 마냥 한 방 먹여버렸죠.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버지 되실 분도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때 이런 식으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데 왜 그래? 엄마 오늘따라 이상하다.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해요. 엄마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말실수를 좀 하셨네요. 남편이 이러면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거든요. 시모가 남편이 하는 말들을 무시하고 우리 엄마한테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남편 잃은 상처가 커서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사부인은 그 상처도 잘 이겨내시고 좋은 분 만나서 또 새 살림차린 게 대단해 보여요. 저도 사부인처럼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부인이나 되니까 이렇게 좋은 새 사도 만나는 거지. 하하. 능력이 참 좋으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친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남자의 정신 못 차려서 금세 새 남자 만났다는 소리 아닌가요? 어머님이 끝까지 이러시니까 저도 눈빛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제 손을 꾹 잡더니 제 대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도 제발 남자 좀 만나. 요즘은 그렇게 꽉 막혀서 있면 안 돼. 언제까지 혼자 지내려고 그래? 엄마도 우리 장인어른처럼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안 그래?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해줘서 그나마 기분이 괜찮아졌죠. 남편이 나서서 막 분위기를 수습해주고 제 편이랑 부모님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이 진땀을 흘리면서 제 칭찬해주고 부모님 칭찬해주니까 그 자리가 괜찮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파혼했었을 거예요. 그 뒤로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해해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결혼한 지 한참 지난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거든요. 엄마가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소영아, 엄마 지금 병원이거든? 그 이가 실려왔다고 하길래 나도 급하게 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 글쎄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을 거뒀대. 세상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이러시면서 또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심각하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다친 것도 아니시고 돌아가셨다고? 지금 어딘데? 어디 병원인지 알려줘봐.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병원 위치를 알려줘서 바로 달려갔죠. 그런데 진짜로 새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멍하니 새아빠 장례 절차를 밟게 됐어요. 엄마가 문상객을 맞이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휴게실에서 수액 맞으면서 누워 계셨어요. 옆에서 엄마 돌봐드리다가 잠드셨길래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시모도 왔길래 아는 척을 했는데 어머님이 의미심장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어디 계시니? 사부인 보러 왔는데 사부인이 안 보인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봐야 할 것 같은 거 얼른 알려줘라.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우시다가 탈진 나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게실에 있으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왜 이러시나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 쓰러졌다고? 휴게실이 어디 있는데 지금 안내해봐라. 여기까지 와서 사부인 안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잠깐이면 되니까 빨리 안내해. 어머님이 이러셔서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휴게실까지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엄마를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울다가 쓰러지셨다면서요. 오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사돈 보험은 드셨어요? 재혼이라도 법적 부부니까 사부인이 보험금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보험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새시댁에서는 남편 죽이는 팔자 들어섰다고 뭐라고 안 해요. 새시댁 입장에서는 아들이 갑자기 세상에 뜬 거니까 이게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부인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새시댁에서 보험금 전부 다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시고 최대한 갖고 있으셔야 해요. 보험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모가 장례식장까지 와서 그것도 쓰러져 있는 엄마 앞에서 이러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뇨. 엄마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냐고요.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머님은 열 안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보다 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부인 걱정돼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어디서 시애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니같이 싸가지 없는 것은 처음 봤다. 너야말로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실례를 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굽세요? 결혼 전부터 쎄했는데 어머님이 이 정도로 막대먹은 분인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허하고 헛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엄마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돈이 괜히 저 세상 간 줄 알아? 이게 다 여자 팔자가 세서 그런 거야. 너희 엄마가 얼마나 팔자가 사나우면 그러겠어. 첫 번째 남편에 이어서 두 번째 남편까지 이른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우리 딸 2달 있다가 결혼하는데 장례식장까지 오게 하고 아우 하나같이 민폐 덩어리들이다 정말. 어머님이 이러셔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이제는 대놓고 우리를 경멸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했거든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예의 차릴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 등을 막 떠밀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니 시모도 이런 식으로 빽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감히 시어머니 등을 막 밀어? 야, 이건 알아? 네가 이렇게 안 해도 난 안 할 거다. 나라고 이런 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귀청이 떨어져라 악을 지르시더니 어머님이 제 팔을 획 잡아채시는 거예요. 남편도 휴게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저를 찾다가 이 상황을 같이 봤고 여태 시모가 엄마한테 막말한 걸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도 저도 못하더니 시모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귀엽고 이러네. 일단 나가자. 남편이 이러는데도 시모가 계속 안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쪽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도 사과할게. 아, 우리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거 당신도 알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이런 식으로 남편이 절절매고 있는데 시모가 이런 집안이었음 결혼 허락 안 했을 거래요. 시모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남편 놈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당신이 얼른 어머님 데려가. 다시는 데려올 생각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어머님 우더론으로서 챙겨드리는 거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제 나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만나 뵙고 그런 거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 혼자서 돌아왔는데 시모가 엄마한테 그리 심한 이야기를 했으니 남편도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 후로 시모한테 인사치레로 하던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명절에도 남편 혼자 가고 시모 생신날도 남편 혼자서 챙기게 했는데요. 아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셔서 충격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까지 자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느 날은 결국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영아, 엄마가 사실 사표냈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만둔다고 하고 그 뒤로 집에서 쉬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나 지금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잖니. 엄마가 이러셔서 주말 중 하루는 꼭 엄마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연차를 내서 엄마랑 여행도 다녀오게 됐죠.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빴지만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게 또 회사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후로 엄마 집이 강원도에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야근은 물론 주말 출근도 하며 제 영혼을 불사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해놓긴 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이번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임원급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안부 전화만 드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제가 이러면서 딸 안 온다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되지. 일이 우선이다. 엄마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 끝날 때까지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올 시간에 좀 쉬어. 그래서 두어 달간 그 일을 하느라 엄마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던 때였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지금 전화할 수 있어? 많이 바쁘니? 아니, 그게 동네에서 다 같이 쌀을 사기로 했는데 쌀이 상태가 좋아서 딸 것도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그런데 돈 좀 붙여주라. 엄마가 평소랑 다르게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했거든요. 아, 그러셨어, 엄마? 그럼 일단 엄마나 사주시면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말인데도 회사를 출근한 상태이기도 하고 바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요, 엄마.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돈 좀 보내줘. 5만 원이면 사는데 5만 원도 못 보내주니? 돈 보내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래. 그냥 좀 보내주라. 어?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직구로 바로 물어봤었죠. 엄마가 보험금 탄 이후로 용돈 안 줘도 된다고 해서 내가 용돈은 안 드리고 있지만 3억은 어쩌고 5만 원이 없어서 계속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니, 엄마한테는 5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보내줄 수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한참을 망설이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생각이 막 솟구쳤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대답을 닥달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면서 사부인이 너네 시모가 이러고 울음소리에 묻혀서 뭐라 하는지 안 들렸어요. 그때 제가 자발적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라서 바로 나갈 수 있으니 엄마한테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했죠. 쏜살같이 엄마 집으로 달려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문 앞에서 제가 들어온 걸 보고 바로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막 달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 입에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네 친아빠 살아있다. 너한테는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아니야. 그놈이 천하의 남봉꾼이어서 영 끊은 다음에 이 세상 사람 아닌 걸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리 말했던 거고 그놈이 네가 갓난아기 때 집을 나갔거든. 그런데 그놈이 나한테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라고 했어. 돈 안 보내주면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니 너까지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줘야지. 그래서 네 새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목숨 지키듯이 숨겨야 했어. 그 사람이 내가 재혼한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새아빠가 죽었다는 사실 알면 100%그 사람이 뭐라도 남기고 갔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할 게 뻔했거든.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장례식 날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을 때 이모가 휴게실로 들어와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저랑 시모가 그러고 가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모랑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이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영이 친부한테 보험금 뺏기면 안 된다. 보험금 액수도 3억이나 된다며. 부고 소식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하에게 되더라도 보험금 없다고 딱 잡았대. 알겠지? 그 망할 인간 한 해도 무심하시지. 그 인간을 데려가지고 왜 착한 제부를 데려간 건지. 소영이한테는 그놈 죽었다고 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소영이 성격에 찾아가서 바락바락 대들고 그러다 큰일 터졌을 거야. 아유, 소영이한테 그놈 죽었다고 하고 그놈한테는 소영이 외국에 있는 언니한테 보냈다고 하길 참 잘했어. 바로 그때 엄마가 문틈으로 눈이 떡하니 보여서 깜짝 놀랐대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얼른 뒤돌아보면서 문을 열었는데 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엿들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부인, 사양이 친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부인, 설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신 건가요? 시모가 이렇게 도대체 왜 속였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엄마랑 이모가 당황스러워 했대요. 여기까지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제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말대로 이런 친부라면 돈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하거나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을 아예 차단하려고 미국으로 이민 간 큰이모한테 보냈다고 말했나 봐요. 다행히 친부가 집으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더라도 엄마가 어떻게든 밖에서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시모가 엄마한테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부인, 그런 상황이면 저한테 미리 말을 해주지 그러셨어요. 사돈한테 보험금에 대해 그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가 이러면서 이 정도 비밀은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다고 했대요.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반색하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야 감사하죠. 사부인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해요. 사부인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러면서 시어머니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곧바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거 있죠. 돈 주면 그렇게 해줄게요. 우리 딸 시집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돌아가신 새사돈 보험금이 3억이라고 들었는데 그 돈 좀 빌리게요. 엄마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볼모로 삼다니 이거 완전 악질 아닌가요? 시모가 이렇게 나오니 엄마가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바로 말해버릴 것 같아서 차용증도 안 쓰고 시모가 갚겠다는 날만 딱 정한 다음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 절차를 다 끝마치고 시모가 갚겠다고 한 날짜가 다가왔대요. 그런데 시모가 약속대로 돈을 안 갚고 연락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하면 시모가 금방이라도 줄 것 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우 사부인 제가 깜빡하고 안 드렸네. 드릴게요.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요. 잠시만 전화 좀 끊어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끊었는데 돈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시모가 이랬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전화해서 돈 이야기 안 해. 서영이 친부 한번 찾아가 버릴까요 그럼? 아니면 서영이한테 친부 존재를 확 폭로해버릴까요? 어떻게 해버릴까요? 사부인이 한번 골라보시던가요?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막절절 매면서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다. 그게 큰 돈이기도 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그 뒤에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강원도에 살고 시모는 경기도에 사는데 거기까지 갈 차비도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며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들던 게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참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전 이 말을 들은 순간 시모가 진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죠. 시모 지능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시모같이 자존심 세우려고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려던 동네가 아닌 조금 더 학군이 좋은 동네에 살게 됐어요. 전 당연히 어머님이 감당 가능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도와준 줄 알았죠. 근데 시모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작정 대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그 뒤부터 대출금이 점점 밀리더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좀 갚어라. 결혼할 때 니네들 잘 살라고 대출 받은 거니까 며느리 네가 갚아야지. 난 니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잖니? 니들이 이상한 동네에서 산다니까 우리 손주를 위해서 무리한 거라고. 니네들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가 나서다가 이렇게 됐는데 대출금 안 갚겠다고 할 건 아니지. 세상에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심오하고 말씨름을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화끈하게 내뱉어 버렸어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웬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갚을 거니까 시댁명의 저한테 넘기세요. 어머님 때문에 매달마다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제가 이러면서 시댁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대출금 못 갚아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내 집 명의로 왜 넘겨줘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 의해 대출 받은 건데 이럴 거냐? 아유, 남도 아니고 며느리가 감히 시애미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해. 어머님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핸드폰을 줬죠. 그러자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집으로 갈 테니 나랑 대화 좀 하자. 우리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나도 엄마한테 할 말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갑자기 이러니까 시모가 조용해져서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자기 혼자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1시간쯤 뒤에 남편이 와서는 시모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시댁이 저한테 넘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뭐? 어머님이 순순히 시댁 명의를 넘겨주시겠다고 했어? 당신이 어머니께 어떻게 말했길래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됐어? 나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 제가 이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넘겨줄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원치도 않았는데 엄마가 멋대로 대출 받아버린 바람에 땅값 비싸고 물값 비싼 동네로 신혼집 잡아줘 버렸잖아. 이제 와서 우리한테 갚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가 이 집 주지 않는 이상 난 못 갚아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평소에 온화한 편이라 이러는 걸 보고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의기양양하게 갑질하려고 할 때는 언제고 바로 꼬리를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안 그러던 애가 이러니까 좀 그러네. 며느리가 시켰어. 진짜로 대출금 안 갚아줄 거야? 그럼 이 집 명의 얘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줄 테니까 좀 더 갚아줘. 엄마도 급해서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이 제 거가 됐는데 감히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폭로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어머님이 우리 새아빠 남대신 보험금을 빌려가셨어.
그리고 착한 우리 엄마는 나한테까지 감추고 있던 친아빠한테 3억이 있다는 걸 들킬까봐 그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안 갚았다고 하더라. 어머님이 하는 짓 전해 들으니까 우리 엄마 돈 꿀꺽 하실 것 같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더 이상 가만히 못 있어서 시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도 허겁지겁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당신한테 전부 다 이야기한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 엄마랑 통화는 해봤어? 일단 나도 엄마 집으로 갈게.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2시간 뒤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마구 눌렀죠. 시모가 인터폰으로 저를 보고선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네요. 제가 지금 당장 문 열라고 하니까 시모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 얼굴 보자마자 복도가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엄마한테 한 짓을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돈이 그렇게 급하셨어요? 돈이 아무리 급해도 이러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 얼굴을 살펴봤거든요. 어머님이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라는 식으로 대응하길래 시댁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물건을 하나씩 집어던지면서 이랬죠. 어머님, 제가 대화하려고 온 줄 아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요. 여기 제 집이니까 이거랑 이거 전부 다 들고 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 기분 나빠서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면서 바닥에 있는 시모짐들을 마구 발로 찼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남편 죽었는데 딴 놈이랑 살림살인 네 애미 때문에 결혼 안 시키려다가 아들 때문에 시집 오게 해줬더니 이게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면서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랑 끝까지 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아, 역시 어머님 송호함은 그러셨구나. 저도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난리치실 때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저 2번 다시 보기 싫으실 테니 이제 확실히 정리하게요. 나머지는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소송 들어가면 앞으로처럼 볼 일 없으실 거예요. 제가 바로 이러니까 시모가 바로 겁을 집어먹더라고요. 회사에서 소송이 일어나 알게 된 변호사가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둔 변호사 명함을 집어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명함을 보고선 제가 소송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사정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라,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까지 써님하면 어떡하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전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비세요. 소송 걸고 다시는 어머님 안 볼 거예요. 어머님 사과 따위는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소송으로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와서 시모가 제 다리에 매달린 광경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휴, 엄마가 이렇게 비는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니,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남편이 이러면서 저를 말리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무턱대고 치른 대출금 갚는 것도 난데 내가 왜? 당신은 버는 돈도 적어서 어머님한테 주는 용돈 100만 원도 거의 내 돈이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안 줬어도 이해해주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콩 갈아고 있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 제가 이러면서 효도도 내가 다 하고 욕도 다 내가 먹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까지 괴롭히고 있었다고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무심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리긴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리면 엄마가 안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이거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숨겼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멍하니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뭐?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다고? 그럼 당신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래 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어머님이 이러고 다니는데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더니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 어머님 편이었던 거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숨기고 말을 안 해줬던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남편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보자고 매달렸지만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집 모두 다 정리해서 문 앞에 내놨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는데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반차를 내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그 뒤로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랬지만 제가 변호사랑 연결해줬거든요. 남편도 결국 제가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알고 남편이랑 협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전시모는 협박죄로 신고했는데 엄마 핸드폰이 전화할 때 자동 녹음되는 기종이라서 증거는 충분했죠. 그렇게 시모를 고소한 다음에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친아빠를 찾아가서 관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계속 친아빠한테 휘둘리고 공갈당하는 꼴 못 보겠어. 제가 이러면서 친부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니까 엄마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네가 괜히 찾아갔다가 무슨 봉변에 당하려고 그러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친부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부한테 연락해 이런 문자를 보내봤어요. 네, 고객님한테 배송될 게 있으셔서 배달 완료했는데 오배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소 좀 잘 알려주세요. 제가 이랬더니 친부가 아주 친히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친부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부가 현관문을 열면서 제 얼굴을 봤지만 바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런 말을 쏟아내고 말았죠. 제가 당신 딸 서영이고 당신이 살아있는 거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공갈하지 마세요. 또 돈 달라고 하면 당신도 협박죄로 신고할 거예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온 거라서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이러면서 친부 때문에 험한 꼴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친부가 뜻밖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술 먹고 깽 펀친 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머리가 아픈데 너까지 찾아와서 왜 이러냐? 아니 내가 다전에 연락도 안 하고 쳐다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어? 친부가 이러면서 합의금이다 뭐다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엄마 집으로 갔죠. 엄마 폰을 뒤져서 나온 친부의 협박 전화, 문자 전부 다 발견한 뒤에 그것도 고소했어요. 그와 동시에 접근 금지 신청도 했는데요. 그러다 몇 개월 뒤에 전시모랑 친부를 고소한 결과가 나왔는데 둘 다 거금의 벌금을 물게 됐어요. 게다가 전시모는 전화 녹음본에 돈 빌린 거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큰돈 빌려줘 놓고 갑질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서 전시모가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시모가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갚아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시모가 일부분 써버려서 달마다 나눠서 갚게 됐죠. 이렇게 법적으로 참교육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전시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시모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 전시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이혼한 마당에 이래서 정말 미안한데 너랑 너네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머리를 쓰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 우리가 친부한테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시모가 그것도 모르고 친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시모한테 친부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거든요. 전시모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다가 흥신소까지 찾아갔대요. 거기서 친부 주소를 알아내줘서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부한테 이런 말을 씹으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내가 서양이 시엠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돈 사정을 알아서 하는 말인데 지금 사부인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봐요. 사부인이 새 사돈을 만나서 새 살림을 차렸는데 새 사돈이 교통사고로 저세상 갔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 3억이나 나왔대요. 사부인이 사돈한테 꼼짝도 못하던데 3억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전시모가 이러면서 친부가 솔깃해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근 금지 신청을 어기면 또 벌금이 최대 1,000만 원이잖아요. 친부도 신청이 접수되면서 그 말을 들었는지 1,000만 원 운운하며 이랬다는 거예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서 나보고 아는 사람 만나러 가자고? 난 못 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괜히 나한테 돈 받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친부가 이러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전시무가 친부를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무가 친부 팔에 매달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제에 몰려서 당신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러지 마. 나 지금 벌금 낼 돈도 없어. 내가 뉴스 난 거 보니까 남들은 접근 금지 신청 무시하고 사고 잘 치고 다니더만 당신은 왜 그러는 건데? 전시모가 이러면서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가자고 생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친부가 전시모 손을 막 뜯어내면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당신 돈 급해서 이런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 축잡해 줄겠는데 왜 이러는 건데? 친부가 이러면서 전시모를 확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시모가 뒤로 넘어지며 어딘가가 부러지는 느낌이 팍 들어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은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아이고 아유 무등지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시모가 이러면서 못 일어나겠으니 경찰이고 구급차고 다 부르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친부가 저를 들먹이면서 이랬다는 거 있죠. 내가 언제 당신을 미쳤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든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딸 소영이한테라도 말해서 고소하게 할 거라고 있지. 당신의 한 짓을 보아하네. 소영이가 나보다 사부인을 더 싫어해서 반드시 고소할 거니까 그거 두고 봐. 제가 보기엔 그냥 기분 상하라고 내지른 구라인 게 뻔한데 전시모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한 짓을 술술 불고 이런 식으로 저를 떠보는 거예요. 무튼 사돈이 이래서 처음엔 안 믿으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기분이 찝찝한 거야. 설마 너 사돈한테 들어서 진짜로 나 고소할 거냐? 아니면 이미 고소한 건 아니지? 전시모가 징그럽게 이혼한 마당에 사돈거리면서 제가 아직 며느리인 것 마냥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거든요. 저 친아빠랑 연락하지도 않고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그쪽이 믿긴 하지만 친아빠를 돕는 건 더 싫어서 연락받을 일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모가 한시름 놓았는지 친부를 고소할 거라는 사족을 막 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나 했더니 전시모가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서양이 너도 친부 싫어하지 않니? 사돈이 그동안 사부인한테 한 짓이 있는데 복수하고 싶지 않아? 네 친부가 한 짓을 생각해봐. 아유, 나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시모가 이러길래 무슨 말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죠.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화기에다 대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머님이랑 손을 잡자 이거죠? 제가 미쳤어요? 친부랑 그쪽이랑 독인객인이거든요. 그 누구도 도와줄 마음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전시댁 식구들이랑 남남이 된 후로 부자가 돼서 직장을 그만둬도 될 정도가 됐어요. 전시모가 살던 집에서 전시모를 깔끔하게 내쫓아버리고 팔아버렸는데 그 사이 집값이 2배로 뛰었거든요. 게다가 전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이사직으로 승진하게 됐죠. 그 와중에 전시모가 전화를 했길래 무시했어요. 차단하려고 했는데 전시모가 갚아야 하는 돈이 있으니 혹시 몰라 차단을 안 해놨거든요. 나중에 전시모한테 문자가 와서 봤는데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내가 네 친구랑 법정 싸움이 길어져서 돈이 많이 들었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자식들도 전부 다 나한테 연을 끊는 상태야. 아들 녀석도 나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성질을 내면서 나갔어. 내 딸한테도 도와달라고 연락해보니까 그것이 글쎄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았다.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하면서 이 전화를 끊어버렸다니까. 한마디로 전시모가 전 남편이랑 전신우한테 손절을 당한 거죠. 제가 그 문자를 무시하니 한 달 뒤에 또 전시모한테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서영아, 잘 지내니? 얼마 전에 소송 결과가 나왔어. 네 친부가 나를 미쳤다는 게 CCTV에 찍혀서 내가 승소하긴 했거든. 그런데 소송 기간이 워낙 길어서 돈도 많이 썼고 실제 손해보다 배상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했어. 괜히 소송 걸어서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제발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 문자도 무시하고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는데요. 회사 때문에 엄마랑 아예 붙어 있을 수는 없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엄마, 혹시 친아빠한테 연락이 오거나 친아빠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친아빠가 접근금지도 무시하고 올 양반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이러면서 행여나 친부가 온 적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까 그냥 반이 겁을 먹은 것 같더라. 다행히 그 뒤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어.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회사 다니고 네 시간 가져. 엄마는 네 덕분에 마음 놓고 잘 살고 있다. 우리 딸. 엄마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걸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친부가 저 몰래 한 번쯤은 날뛸 줄은 알았는데 고소의 맛을 보고 법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느꼈나 봐요. 게다가 접근금지 신청한 걸 어기면 벌금이 1,000만 원이라잖아요. 돈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그 뒤로 주말에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얼굴이 활짝 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고 엄마가 여린 사람이니 자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마다 엄마한테 가고 있죠. 이렇게 법이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항상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전시모처럼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얼른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시길 바랄게요.